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북고등학교에서 윤리와 통합사회를 가르치는 강방식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블렌디드 수업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사회팀에서는 어떻게 개발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사회 7단원 문화와 다양성 요 단원을 가지고 개발했는데요. 주제는 다문화사회 갈등 문제 해결책의 창의적 탐색이라고 재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사회과 수업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4가지 차원에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찾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전부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수업을 온라인 원격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제 불만사항을 많이 토로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학습 결손의 문제를 제기했죠. 그래서 이번 우리 사육과 블렌디드 수업 모델은 기초 어떤 학력을 최소한 보장하고 더 나아가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1학기 원격 수업했던 거 기억하시면 촬영했던 영상을 그대로 이렇게 틀어주고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 간, 다음 학생들끼리 어떤 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저희가 개발한 것은 이러한 소통을 강조하는 전략을 많이 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수업은 쉽고 흥미롭게 시작해야죠.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쉽고 흥미로운 것으로만 할 수는 없고요. 수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어떤 사고력을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적 사고력, 다음에 정보 활용 능력 등을 키우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활동 중심 수업이 많고요. 학생활동한 것을 교사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아주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 수업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진로와 연결해서 창의적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차원에서 사회과 수업을 설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구성했는지 4가지 단계에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격 수업입니다. 이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다음에 실시간으로 학생들은 그러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어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통해서 학생들은 조사를 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단계 등교 수업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을 모둠별로 모여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것은 모으고 다른 것은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편견을 가진 건 없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모둠별 토의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인데요. 서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편견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졌죠. 세계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실시간 강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 핵심 개념은 보편윤리 차원에서 자문화나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 힘을 키우는 어떤 강의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학생들 질문을 만들고 그것을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다 종합해서 마지막 4번째 단계에서는 등교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 문제 중에 여러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사례인 프랑스 히잡 사건을 가지고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특히 자신의 진로 입장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창의적인 활동까지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단계에 의해서 수업을 마련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신영고등학교에서 지리와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김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격 수업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권의 의미와 형성 요인을 개념학습 위주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개념학습 위주로 공부한다고 하여 기존에 제작된 컨텐츠만을 활용하거나 과제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여러 가지 정보 습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사 자체 제작 영상을 시청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구성하는 것으로 1차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맨 앞에는요, 단원의 학습 주제 및 향후 수업 계획을 소개하는 순서가 마련됩니다. 4차 시에 걸쳐서 있을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미리 소개하고 그 이후 관련 영상, 수업에 관련된 개념 영상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플랫폼으로는 구글 미트, 네이버 밴드, 유튜브 등 선생님께서 활용 가능하신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 기능이나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의와 응답도 가능할 것입니다. 첫 시간에 다양한 세계의 여러 문화권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슬람 문화권으로 대표되는 중동 문화권, 아프리카, 유럽, 인도 등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형성 원인과 다양한 경관에 대해 학습을 하고 알고 있는 국가들을 자유롭게 써보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개념학습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적당히 구성하시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념학습이 끝난 후에는 모둠 구성 및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활동 안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디드 학습에 있어서 등교 학습에서 활동이나 수행평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격 수업 단계에서 모둠 구성, 활동의 내용 안내 등이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격 수업을 통해서 모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인지 교사가 한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 중 5곳을 선정하여 모둠별로 특징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문화권을 상징하는 개념이나 문장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요소로 나누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간단한 토익까지도 원격 학습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모둠별로 하나의 문화권을 선정해서 문화권을 상징하는 단어나 개념, 짧은 문장 등을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임의로 5개의 문화권을 설정해 두었는데요. 이는 교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문화권에 어떤 것이 있을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슬람,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을 조사해보는 활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개념학습을 끝난 뒤에는 등교 수업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등교 수업 때에는 원격 수업 때 했던 모둠 활동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나 절차를 안내받았기 때문에 바로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활동은 모둠별 토의인데요.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문화권에 대해서 자유롭게 떠올려 보는 시간입니다. 브레인 라이팅이란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 제한 없이 종이에 쓰는 활동인데요. 브레인 라이팅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권의 특징을 정리하고 또 편견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소개됩니다. 그러면 브레인 라이팅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먼저 안내가 되어야겠죠. 각자 생각해본 문화권의 특징을 접착 메모지에 자유롭게 쓰고 여기에 쓰는 내용에서는 별 제한 없이 생각나는 단어, 경관, 사회현상 그 어떤 것이라도 쓸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요소 정도는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모여있는 브레인 라이팅의 결과를 서로 모아보면 겹치는 내용이 있고 독특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겹치는 내용을 하나로 합치고 또 상반되는 내용이나 서로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토의를 통해 모둠에서 하나의 문화권의 특징을 구성해서 완성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 전체와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모둠이 만든 문화권의 특징을 칠판이나 벽면에 붙이고 다른 모둠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후 공유된 다른 모둠의 내용도 살펴보고 수정사항이나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첨가할 내용이 있으면 접착 메모지에 적어서 붙이는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브레인 라이팅 활동을 시작으로 모둠별 토의, 학급 전체 토의를 통해 우리 반에서 만든 문화권의 이미지나 어떤 경관의 모습들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해본 내용이 모두가 진실에 접근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우리 모둠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다른 모둠에서 다른 그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이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겠죠. 토의를 통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편견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브레인 라이팅 활동과 토의 활동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볼 때 흔히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됩니다. 자신이 조사한 문화권을 사례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문화권 사람들은 흰 피부와 금발, 푸른 눈을 가진 외모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외에도 다양한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이 유럽에도 많이 살고 있었다 하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른 문화를 접할 때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문화를 접할 때 어떠한 태도와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생각의 정리를 3단계 원격 수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단계 원격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와 사회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김효섭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1단계 원격 수업 그리고 2단계 등교 수업에 이어서 3단계 원격 수업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원격 수업의 주제는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입니다. 이전 수업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학생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그 문화권에 대한 생각과 편견을 정리했죠. 사실 그 생각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화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는 문화상대주의적인 태도와 보편윤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원격 수업에서는 이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에 대한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이후 4차 시 4단계 그 원격 수업, 등교 수업에서 진행될 심화학습의 어떤 전 단계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실시간 쌍방향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질의응답 중심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질문 만들기 활동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질문 만들기 활동은 4단계 등교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심화 토론에서 학생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확인하는 간단한 형성평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원격 수업하시면서 다 느끼시겠지만 그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실시간 수업을 할 때 이 출석 체크와 그리고 기술적 점검은 중요하죠. 이 기술적 점검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사고가 계속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흐름이 끊기고 학생들의 사고의 흐름이 끊긴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1, 2단계 활동과 본 단계 활동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특히 원격 수업의 그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왜 하는지, 이 내용을 왜 배우는지, 이 활동을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는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그 특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생각, 편견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의 문제로 더욱 깊게 학술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사전에 자체 제작한 영상을 활용해서 약 10분 정도의 강의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장 체계적으로 구성된 그런 내용이 구성된 그 영상을 최대한 짧게 압축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내용은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의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교과서에 있는 사례를 이용하셔서 그 둘 간의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모순적인 관계를 학생들이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시간 강의 과정에서는 전체 댓글을 활용한 질의응답 중심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질문들을 댓글에서 받고 교사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 원격 수업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형성평가에 그 내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구글 미트에서 발표 기능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사전에 준비하신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댓글이 이루어지면서 선생님들,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만들기 활동입니다. 이 3단계 원격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 사실적 질문과 추론적 질문, 그리고 평가적 질문으로 질문의 유형을 나누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들 이 사실적 질문, 추론적 질문, 평가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이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쉬운 방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시를 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 질문의 제목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구글 프리젠테이션에서는 학생들의 개별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학생들 각각의 개별 슬라이드를 제공해서 일정한 양식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그 슬라이드에 이런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어떤 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만들고 있는 질문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 개별 슬라이드의 댓글로 의견을 게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에 더 적합하지 않니? 이러한 질문은 어떨까? 등등의 여러 가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몇몇 학생들에게는 꼭 댓글을 달아라 라고 하는 안내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이러한 활동을 잘할 것 같은 우수한 학생들을 학습 도우미로 미리 선정해 두시고 그 학생들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식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학습 주제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고 이 다음 단계 심화 토론 수업을 위한 쟁점을 명료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수업을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슬라이드. 저기 왼쪽에 보시면 각 학생들별로 슬라이드가 제공되는 것이 보여지고요. 역시 이 질문도 학생들 개별 슬라이드에 각 학생에게만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개입하실 수 있고 어떤 방향이 너무 틀어지면 그것을 조정해 주실 수도 있겠죠. 교사는 이런 바둑판 기능을 활용해서 전체 학생들의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지도를 하실 수도 있고 활동 방향을 잡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형성평가인데요. 사실 질문 만들기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강의의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글 설문, 그중에서 이제 퀴즈의 기능을 활용하셔서 오답에 대한 코멘트를 준비하시고 간단한 형성평가로 다음 등교 수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통해서 다음 심화 토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단계 등교 수업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이제 토론 수업으로 진행되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수업에서 한 결과를 이제 종합적으로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도 가장 활동적으로 이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서울형 토론 모형을 활용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1단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수업 설계 방향에서 쉽고 흥미롭게 이렇게 접근한다고 했죠.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4단계까지 왔을 때는 정말 심화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4단계 이제 토론 수업에서 이제 토론 쟁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3단계 원격 수업에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본적으로 읽어오게끔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읽어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제시문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장은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각 입장은 어떤지, 그거 두 가지가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토론 쟁점은 어떤지를 이제 학생들과 같이 찾는 것이죠. 근데 이 제시문 읽기 자료가 약간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심화 이제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어려운 이제 자료를 찾은 건데요.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이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런 제시문 자료 쟁점을 가지고서 자기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미 3단계 원격 수업에서 질문 만들기, 개인별로 질문 만들기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적 질문, 추론적 질문, 평가적 질문.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한 이 수업 시간에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보면서 개인별로 3가지 질문을 만들기를 권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별로 만들었으면 이제 모둠을 짜주세요. 모둠을 짜주면 모둠끼리 각자 자기는 이런 질문을 만들었다. 나는 왜 이런 질문을 만들었다. 가볍게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싶은 어떤 질문을 하나 선정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 질문을 만들어서 같이 아주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둠별로 이런 대표 질문을 만들고 다음에 토론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쟁점이 나고 뭔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쟁점이 되는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사회 문제 입장에서 뭐 개인적 차원,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뭐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보통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번 수업은 약간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업을 마련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진로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시문 토론 쟁점으로 잡은 게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례를 저희가 뽑았거든요. 그게 프랑스에서 그 뭡니까 이제 머리에 쓰는 거 히잡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의 어느 중학교인가 거기에서 학생이 이제 히잡을 쓰고 왔는데 학교에서 쫓겨난 거죠. 퇴학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대립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자신의 진로 입장에서 해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이게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고 그런 다음에 각자 자신의 입장, 진로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 이것을 같은 모둠원들끼리 또다시 협의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각 모둠별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둠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모둠의 학생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러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혁신적으로 집어넣은 진로와 연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아이디어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축, 나는 이제 앞으로 건축 디자이너가 될 거야. 뭐 이런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이슬람 건축의 아이디어와 프랑스 건축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걸 융합한 어떤 건축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디자인 입장에서 건물을 만들어. 그래서 그 건물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이디어니까
마련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학생에게는 추가적으로 실제 사례를 찾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는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이렇게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이런 게 실제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자료를 원한다면 뭐 DBP와 같은 뭐 논문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러한 거친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1980년대에 그 프랑스에서 이슬람 세력 간에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 대통령과 아랍 정상들이 모여서 건물을 짓자. 어떻게? 지금 아이디어 나온 대로 이슬람과 프랑스 건축의 아이디어가 이제 조화된 건물이 파리의 이제 아랍 문화원이라고 그 세느강 바로 강변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와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사가 될 거야. 그런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슬람 요리와 프랑스 요리가 같이 섞어서 그 요리를 먹으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 사례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2학기 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시면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만든 이 단계는 정말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적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근데 학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고 개별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수업을 재구성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저희가 처음에 수업 설계 그 방향 4가지 차원 말씀드렸죠. 그 4가지 차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